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2 시간이 됐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총 3문제가 있는데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 2개랑요. 그리고 2점짜리 문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건 3점짜리고 이 문제들을 가져올 때 번호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1번 기억, 2번 니은, 뭐 3번 기억, 니은 이렇게 써있는 그 답 번호 있죠. 그거는 그것까지 가져오면은 문제가 너무 작아져서 여러분들 보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거는 빼놓고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번호가 없어도 충분히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점짜리 문제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2분 이상 걸리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 2분을 리미트로 잡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2분, 최대 2분 시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 네, 다 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잘 풀었겠죠? 그럼 저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지표에서 온도가 24도씨인 공기 동해가 당을 상승해서 높이 1000m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준 정보는 단열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열 상승. 근데 얘가 건조 단열 상승을 했는지 수분 단열 상승을 했는지 그런 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건조 단열 또는 수분 단열 건조 단열 변화 또는 수분 단열 변화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상승하는 동안.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정보를 줬냐면 건조 단열 감률은 1km당 10도씨 그리고 수분 단열 감률은 1km당 5도씨고 1000m에 도달한 공기 덩어리 온도는 17도라고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지상에서는 24도씨였고요. 1000m에 가서는 17도씨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기로 들어가죠. 기억. 상승하는 동안 응결열이 방출된 구간이 있다라고 묻고 있는데 응결열이 방출됐다 라는 뜻은 공기가 포화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포화된 적이 있냐 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수분 단열 감률로 상승한 적이 있냐 라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0m에서 24도인 애가 건조 단열 감률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1000m 지점이 됐을 때 10도씨가 낮아져서 14도씨가 되겠죠. 근데 이 공기 온도 몇이에요? 17도죠. 그럼 그 말은 건조 단열 감률로만 올라간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분 단열 감률이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14도가 아니라 17도씨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상대 습도는 1000m 높이까지 계속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상대 습도는 결국에 이제 기온 빼기 이슬점 온도 요게 제로가 된 순간 상대 습도는 100%에 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공기가 처음에는 건조 공기였다가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 기온과 이슬점이 제로인 곳에 도달을 하면 상대 습도가 100%가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상대 습도가 100% 될 때까지는 상대 습도가 계속 증가를 하죠. 근데 그 위치에서 1000m까지 올라가는 구간 동안 계속 상대 습도가 100%라면 이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계속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100이 돼서 100으로 유지되는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죠. 상대 습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0에서 1000으로 가는 구간 동안 상대 습도가 100%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다면 니은 보기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1000m까지 올라가는 동안
건조 단열 감률로만 올라간 건 아니다 라는 정보로 기억을 풀었는데, 지금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을 하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요거까지 같이 구해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지금 0.5도 그런 게 아니라 딱 정수로 온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얘가 100m를 올라가면, 수분 단열 감률로 100m를 올라가면 0.5도가 감소해요. 그 말은 이게 100m 간격이 아니라 200m 간격씩 나눠서 봐야 이제 수분 단열 감률로 1도씩 감소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지금 24도에서 17도로 이제 지상에서 24도였던 애가 1000m에 갔을 때 17도가 된 거죠. 근데 소수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수점이 나오려면 이제 여러 조합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건조 단열 감률을 몇 미터까지 하고 수분 단열 감률을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1000m까지 도달을 한 걸 텐데, 이제 어떤 조합으로 몇 미터까지는 건조,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는 수분이냐,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소수점이 없으니까 어쨌든 200m 간격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800m를 건조로 200m를 수분으로 간다 치면은 얘는 마이너스 8도고 얘는 마이너스 1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9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얘가 15도가 되겠죠? 그럼 이건 틀린 거고, 근데 이제 200m 구간을 했을 때 원래 14도인 게 15도로 올라갔으니까 대충 건조로 400, 수분으로 600을 올라가면 17도가 되겠죠? 왜냐면 24도였으니까 건조로 400을 올라가면 20도가 될 거고, 나머지 이제 600을 수분으로 올라가면 17도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 상승 응결 고도는 400m였던 거죠.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400m부터 상대 습도 100%를 유지한 채로 1000m까지 올라갈 테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분 단열 변화하는 구간이 건조 단열 변화하는 구간보다 길다. 수분 단열 변화는 지금 1000m까지 올라가는 동안 600m를 올라갔었고, 건조 단열 변화를 한 구간은 이제 1000m를 올라가는 동안 400m만 했으니까 수분 단열 변화를 하는 구간이 더 길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3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을 리미트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이제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A 지점의 공기 덩어리가 C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는 이 공기가 이동하는 동안 수증기량과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A의 위치에 있을 때 A의 온도와 수증기량이 여기 있고요. B에 위치한 공기 온도랑 수증기량, C에 위치한 공기의 온도랑 수증기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면은 알겠지만 B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지금 상승 응결 고도인 거죠. 왜냐면 여기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의 이 선에 딱 맞닿은 순간이니까 B가. 어쨌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하는데, 건조 단열 감률은 1km당 10도, 수분 단열 감률은 1km당 5도, 이술장 감률은 1km당 2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이걸 줘야 되는 게, 엔간하면 다 이렇게 줄 텐데 사실 자연에서는 완벽히 10도, 5도, 2도 요거는 또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10도, 5도, 2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완벽하게는 아니니까, 이제 괜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안 주면은 자연에서는 10도, 5도, 2도 정확히 10도, 5도, 2도 아닌데요? 하면서 반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제마다 이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번 확인을 하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들어가죠. 기역과 니은의 차는 3도씨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기역이랑 니은,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역은 뭐냐면 B의 기온,
그리고 B의 이슬점입니다. 다음 니은의 이거는 뭘 뜻하냐면 A의 위치에서의 이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 A에서의 이슬점, 요게 니은인 거고, 요거는 여기에서의 기온 또는 이슬점, 요게 기역인 겁니다. 그 차이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보자. 처음에 온도가 X였어요. X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X다. 그 상태로 건조 단열 감률로 1500m를 올라간 거죠. 그러면 B의 기온은 B 위치에서의 기온은 X 빼기 15가 될 거예요. 그리고 B에서의 이슬점은 요 값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A에서의 이슬점은 이제 X 빼기 15에서 이슬점 단열 감률로 감소된 거를 더해주면 A가 되겠죠? 근데 이슬점 감률은 1km당 2도씨니까 1500m를 올라갈 때 이슬점 온도에 감소된 그 폭은 3도씨가 되겠죠. 3도씨. 지상에서 뭐 이슬점이 18이었다면 1500m로 올라가면 그 이슬점은 15였다면 12로 감소됐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A에서의 이슬점은 B에서의 이슬점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의 이슬점은 결국 X 빼기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니은이 X 빼기 12라는 거고 기역이 X 빼기 15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 빼기 니은을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X 서로 사질 거고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어쨌든 얘의 차이의 절대값은 3도씨다. 맞는 얘기죠, 기억. 제가 좀 막 더듬으면서 설명을 하는데 난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이 끝났고 이 기억의 보기가 다 해결이 됐는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 약간 떠듬떠듬 그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다 끝났는데 말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이미 앞서 나가서 아까 이슬점 단열 감률이라는 이상한 말도 했는데 이슬점 감률입니다. 이슬점 단열 감률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다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니은 볼게요. B 지점에서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한다. 맞죠? 포화된 구간 요거 나 그래프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순간에 요 포화 수증기량 선에 닿았는가를 보면 되는데 A에서 가다가 B가 된 순간 닿았으니까 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디귿 공기 덩어리의 단열 감률은 B에서 C 구간보다 A에서 B 구간에서 더 크다. 자, B에서 C 구간 수분 단열로 올라갔겠죠. 계속 포화된 상태로 가니까. 그 다음 A에서 B 구간은 포화되지 않은 상태로 가니까 건조 단열 감률로 올라가겠죠. 그럼 단열 감률이 더 큰 거, 건조 단열 감률이 더 크죠. 1km당 10도가 내려가고 수분 단열 감률 1km당 5도밖에 안 내려가니까 A에서 B 구간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죠, 이 문제는. 자, 마지막 문제. 이거는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그러니까 요거는 1분을 드릴게요. 1분. 한번 여러분들 또 영상 멈추고 1분 동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네, 다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풀어봅시다. 몇 분 지났지? 14분. 오케이. 그림은 A에서 출발한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높새바람 문제죠.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동안 응결한 수증기는 모두 B가 되어 내렸다. 요게 높새바람 문제를 낼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빼놓고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교수님도 못 풀어요. 이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풀려면 이런 조건을 안 주고, 이게 산을 넘는 동안 은결한 수증기가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지, 여기까지는 뭐 수분 단열 감률로 이동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건조 단열 감률로 이동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일부는 아직 수증기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더러워지니까 이 조건은 반드시 있는 조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있는지 확인하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만약에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안 넣을 수 없겠다. 만약 사설 모의고사 하면 만약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 단열로 갔다가 그대로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될 겁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근데 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1부는 B가 되고 1부는 B가 안 내리냐? 그런 딴지도 걸 수 있어서 아무리 사설 모의고사도 그런 이상한 문제는 안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말이 이상했는데 어쨌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멍멍이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녹세발암 문제인 거고, 건조 단열 감률은 이거고, 이수적 감률, 수분 단열 감률 이거 변하지 않았죠. 이전 문제랑. 어쨌든 똑같이 풀어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갈게요. A에서 B까지 상승하는 동안 상대 속도는 커진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마우스 어딨어? A에서 출발한 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래요. 이미 여기에서 포화된 상태입니다. 포화.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몇이란 거야? 100%라는 거죠. 100%. 그리고 B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상대 습도는 100%로 유지가 되겠죠. 계속 수분 단열 감률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커진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가 맞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다음 A와 C에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같다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구름을 만들었고, 그 구름에 있던 이 수증기, 얘네들을 구성하는 이 물 분자들은 다 B로 날아가서 더 이상 이 공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뭐 수증기를 5g 갖고 있었다. 근데 B까지 간 동안 은결한 수증기들이 다 날아가서 이제 2g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B에서 내려가는 동안은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똑같이 A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C에 있는 위치까지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가려면 수증기가 그대로 5g이 남아있어야 수분 단열 감률을 따라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B로 다 내려가지고 수증기가 2g밖에 안 됐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때 수분 단열 감률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건조 단열 감률로만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문제의 요 조건입니다. 은결한 수증기는 모두 B로 내렸다. 올라갈 땐 수분 단열 감률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건조로 내려갈 거다라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A와 C에서의 공기 단열 온도는 같다. 절대 아니죠. 만약에 얘가 대충 X라고 쳐볼게요. X면 오히려 더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10이라고 해볼게요. 10도. 자, 근데 1km인 위치에서 2km까지 1000m 동안 수분 단열 감률로 올라갔다라는 건 B에서는 온도가 5도가 됐을 거고요. C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로 내려오니까 1km, 1000m 내려오는 동안 10도가 증가해서 15도가 되겠죠. 15. 글씨 왜 이래? 15도. 그러면은 A 10도, C 15도. 온도 같냐? 아니죠. 답은 당연히 이제 디귿 하나인데, 디귿도 맞는지 보겠습니다. 높이에 따른 이슬점 변화율은 A에서 B 구간이 B에서 C 구간보다 크다. 자, 이슬점 감률. 수분 단열 변화를 할 때, 다음 건조 단열 변화를 할 때, 이슬점 감률이 두 개가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때는 팽창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니까 부피분의 질량값이 그 분모가 커지면서 1km당 2도가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수분 단열 변화를 할 때는 분모가 이제 커지는 거, 팽창하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는 것도 있고, 그거 플러스 분자에 있는 질량값 자체가 작아져서 이슬점이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km당 5도씨가 감소를 했었죠. 이슬점 감률이. 얘가 수분 단열 감률에서 이슬점은 더 크게 상승할 때마다, 공기가 상승할 때마다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한다. 건조 단열 변화를 할 때보다. 이슬점 감률을 따지면. 그거 다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A에서 B 구간이 B에서 C 구간보다 크다. 맞죠? A에서 B 구간은 수분 단열 변화를 했었고 B에서 C 구간은 건조 단열 변화를 했으니까 이 구간 동안의 이슬점 감률은 여기서는 이제 km당 5도, 여기서는 km당 2도 이렇게 돼가지고 A에서 B 구간이 더 크다가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G2를 가지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결국에 나는 이과생은 그냥 과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약간 그 과학적 사고력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인생을 살아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약간 어떤 사고를 당해도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약간 침착할 수 있고, 뭐 교통사고를 당해도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진짜 학교에서 뭐 학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뭐 불이 난다거나 등등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과학을 배운 사람은 살아가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과학 잡지식들은 참 유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2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량적인 내용이라 쓸데없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성적인 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엔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이게 이슬점에 닿아서 결국엔 뭐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 1시간 때는 그냥 상승해서 뭐 구름이 생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한 개념으로 바뀐 거죠. G2를 배우면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부담 안 가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쉽게 가르치면서도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고 있으니까 어쨌든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마 복귀해서 여러분들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봅시다.